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공책 정리를 시작을 할 건데요. 자, 다음과 같이 여러분도 쓰시면 됩니다. 어, 잠깐 멈춰놓고 써도 되고요. 오늘은 수업 시간을 좀 짧게 잡을게요. 공책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공책 정리한 것을 과제 제출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보죠. 자,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구조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화학 물질의 양을 같이 알아보는데요. 자, 이 화학 물질의 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다음과 같이 화학 물질의 양은 바로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작기 때문에 나오는 원자량과 1몰, 특히 1몰, 자, 이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배울, 이번 시간이 아니라 나중에 배울 화학식,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과 관련이 있죠. 1몰과 화학 반응식, 이 두 가지와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원자량도 알아주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조화시킬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물질의 양을 공부하는데 크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나오는 원자량과 1몰, 그리고 화학 반응식, 이렇게 구조화시키면 나중에 물질의 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 원자량 1몰, 그리고 화학 반응식의 개념이구나. 그리고 요거를 통합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공책 정리를 잘한 게 돼요. 같이 한번 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로 원자량과 1몰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자, 원자량 1몰 왜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혹시 기억나세요? 탄소 원자. 탄소 원자 한 개 질량이 얼마예요? 수소는 얼마고요? 자, 수소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요? 24승이요. 이 g이에요. 마이너스예요, 이거. 자, 그리고요, 탄소는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입니다. 자, 누가 더 작나요? 맞습니다. 이 탄소가 더 작죠. 자, 얘가 더 큽니다. 탄소가 더 작고요. 수소가 잘못 말했다. 다시요. 자, 수소가 더 작고요. 그쵸? 수소가 더 작죠. 그리고 탄소가 좀 더 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둘 다 너무 원자 질량이 작은 수예요. 이게 원자의 실제 질량이거든요. 원자 실제 질량.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질량을 좀 우리가 측정 가능한 범위로 늘리려고 하죠. 그렇게 생각한 게 바로 원자량이란 개념이죠. 이 원자량은 예를 들어 얘를 12로 놓고 이거에 대응되는 비율을 얘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 1. 몇몇 뭐 7, 0.7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이 비율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이걸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1.00067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1.00 이렇게만 놓죠. 자, 이게 원자량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2의 비율 있잖아요. 이 12의 비율이 왜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이 10이 어떤 의미가 있어야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비율과 이 비율이 지금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을 알면 어차피 원자의 실제 질량과 그 비율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원자량을 이용해서 모든 걸 구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걸 측정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이 12라는 거에 어떤 의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의미성은 어디서부터 온다? 맞습니다. 바로 중간 과정인 질량수로부터 오죠.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거죠. 실제로 탄소는, 특히 탄소 12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가 있죠. 맞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자량의 직접적인 정의를 같이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그걸 생각하면서요. 적어주실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질량수 10인 탄소, 원자를 12로 정한 상대적인 질량값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요 탄소의 실제 원자량, 그쵸? 이 비율에 맞게 원자량을 몇으로 놓고, 맞습니다. 바로 12로 놓고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원자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떤 학생이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탄소 12에 이 12가 의미가 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질량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나 이 탄소 10이나 같은 말이고요. 질량수는 원소 기호의 위쪽에 씁니다. 이게 질량수예요. 자, 이렇게 쓰는 거 알아주세요. 참고로. 탄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탄소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원자 번호 6번이죠. 그래서 보통 탄소 이렇게 쓰면 밑에가 무슨 번호? 네, 원자 번호. 위에 12가 무슨 수? 네, 질량수예요. 이렇게 표기하는 거 참고로 알아주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상대적인 질량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네, 단위가 없습니다. 비율이죠. 자, 이건 단순한 비율이죠. 근데 이 비율은 무슨 비율과 같다? 네, 실제 비율과 같다고요. 알겠죠? 이 비율은 실제 비율과 같아요. 실제 질량 비율. 하지만 비율이기 때문에 단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위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딱 좋은데 선생님이 좀 재밌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원자량과 질량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값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비슷한 이유가 뭐예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색깔을 이걸 쓰면 안 되겠다. 맞지? 자, 이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양성자 질량과 중성자 질량이 좀 비슷하죠? 맞죠? 완전히 같진 않기 때문에 원자량과 질량수가 같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원자량과 질량수는 값이 비슷해요. 값이 거의 똑같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자량을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질량수를 통해서요. 질량수는 어떤 정확한 값이죠. 그쵸? 이 질량수는 어떤 정확한 값이잖아요. 왜냐하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니까 정수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편해요. 원자량은 비율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탄소 12만 정확하고 나머지는 소수점 몇몇몇 이렇게 떨어지죠. 어쨌든 이 질량수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자량을 약간은 암기가 가능하다고요. 선생님은 이걸 외웠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외웠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소의 질량수 얼마예요? 맞습니다. 양성자수는 얼마? 1이고 중성자수는 0이죠.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죠. 수소, 하이드로젠, H는 바로 양성자수가 1이고 중성자수가 0으로 할 수 있고요. 이걸 합쳐서 우리가 질량수가 얼마? 맞습니다. 질량수가 1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수소는 질량수가 1이요. 그럼 원자량이 몇일까요? 실제로 수소의 원자량도 1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자량은 1.0000 뭐 이런 식으로 가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냥 원자량과 질량수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수점 몇 자리까지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차이가 있긴 있지만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차이가 있긴 있지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값 자체는 소수점 막 5, 6자리 이때 이후로는 별로 차이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자, 이번에 헬륨을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헬륨은 실제로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어요. 물론 플러스 2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고려한 그림이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양성자수가 2개, 중성자수가 2개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질량수 몇이에요? 네, 4입니다.
질량수 몇이요? 4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뭐가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헬륨은 실제로 원자 번호가 몇이에요? 써볼까요? 원자 번호 몇 번이요? 2번이죠. 헬륨 몇 번이요? 원자 번호 2번이고요. 질량수가 4입니다. 맞죠? 수소는요, 원자 번호 1이고요. 질량수도 1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기다가 원자 번호 쓰고 여기다가 질량수 쓰라고요. 탄소는요, 양성자수 6개, 중성자수 질량수 12개. 6, 12. 이게 뭐 외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가운데 핵을 보세요. 핵을 보면 플러스끼리 모여있죠. 그쵸? 이 플러스끼리 모여있죠. 그런데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지 않아요? 전기적으로? 근데 어떻게 모여있어요? 양성자가 2개가 모여있는 이유는 바로 중성자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 중성자가 뭐예요? 이 중성자가, 여기 보이시죠? 중성자. 이 중성자 2개가 딱풀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플러스끼리 모일 수가 없잖아요. 핵 안에. 그런데 중성자가 딱풀 역할을 한다고요. 이게 왜 중요한데요? 네, 이제 나왔습니다. 양성자 2개 있으면 중성자도 몇 개 있을 것이다? 2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 규칙성이 만족이 됩니다. 자, 그럼 탄소를 한번 볼게요. 탄소는 여기 그림은 안 나타났지만 원자 번호가 6. 양성자 수는 무슨 번호랑 똑같죠? 그렇죠. 원자 번호랑 똑같죠. 원자 번호가 6이에요. 그렇죠. 수소는 원자 번호 1. 헬륨은 원자 번호 2. 그래서 양성자 수 2인 거고요. 탄소는 원자 번호 6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수가 6개예요. 그럼 중성자 수도 몇 개겠어요? 맞습니다. 6개입니다. 그럼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수소는 양성자인데 왜 중성자가 없어요? 보세요. 수소는 플러스 1개만 있지 옆에 플러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미는 힘이 없잖아요. 딱풀이 필요 없겠죠. 딱풀인 중성자가 필요 없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아니, 어떤 학생이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애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성자 수는 몇 개? 똑같이 6개. 양성자 수 6개. 중성자 수 이번에 7개네요. 왜냐면 13이 되니까. 이런 애도 있지 않아요? 예,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비중이 누가 더 크다? 예, 바로 질량수 12인 애가 더 커요. 질량수 13인 애보다요. 알겠죠?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걸 왜 하냐? 물론 원자량 이런 건 주어져요. 원자량은 주어지는데 이제 외우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무엇에 외우는 방법? 원자량을 외우는 방법. 원자량의 암기 방법은 바로 질량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량수가 그냥 원자량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원자량을 암기할 수 있는데요. 그 질량수는 또 어떻게 암기하냐? 바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와 거의 비슷하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암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양성자가 모이려면 반드시 중성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알겠죠? 특히 양성자가 몇 개? 양성자가 짝수에 있으면 지금 양성자 여기 짝수에 있죠? 양성자 짝수에 있으면 중성자는 양성자의 개수와 같아요. 한마디로 양성자의 개수에 곱하기 2한 게 질량수랑 같다고요. 양성자의 개수에 곱하기 2한 게 뭐랑 같다? 질량수랑 같다고요. 여기는 안 썼는데요. 그러면 양성자가 지금 짝수일 때잖아요.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홀수일 땐 양성자가 뭐일 때? 양성자가 홀수일 때.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홀수일 때도 좀 비슷하네요. 맞죠? 홀수일 때도 중성자가 거의 비슷하겠죠? 근데 홀수일 때는 약간 예외사항이 있어요. 뭐 하나 더 많고 이럴 때가 있어요. 알겠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곱하기 2하면 대충 뭐가 나온다? 대충 원자량이 나온다. 이 사실을 좀 이해하시면 이 원자량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암기가 가능하다고요. 알겠죠? 특히 짝수일 때는 곱하기 2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진짜 그래요? 네, 진짜 그래요. 자, 그럼 넘어가죠. 자, 이제 우리가 원자량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다음 이제 1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몰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맞습니다. 바로 원자량에 g을 붙이기 위해서 나온 게 1몰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원자량은 비율이라고 그랬죠. 물론 실제 원자 질량, 원자 실제 질량과 비율이 같기 때문에 원자량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 그랬죠. 질량수는 비율이 완전 같진 않죠. 자, 그런데 원자량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건 비율이기 때문에 단위가 있다 없다? 네, 단위가 없습니다. 원자량은 단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단위를 붙여주고 싶네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뭘 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1몰이란 개념입니다. 아까 이 12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12g이 되려면 탄소 원자가 몇 개 있어야 되나 해보니까 그게 몇 개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바로 1몰 개 있어야 된다 라고 정해 놓은 거죠. 알겠죠? 다시 한번요. 자, 이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맞죠? 질량수에서 그 12를 그냥 떼온 거예요. 그런데 질량수 자체는 비율적으로 실제 질량과 약간의 오차가 있으니까 원자량이라는 실제 비율과 같은 이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썼는데요. 어쨌든 그 12가 나왔어요. 질량수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g을 붙이려면 몇 몰을 해야 된다? g을 붙이려면 한마디로 이거 하나 질량이 몇이라고 했죠?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라고 했죠. 누구의 경우? 탄소의 경우요. 그런데 이거를 12g으로 만들고 싶다고요. 이 12g, 원자량에 그램 붙인 거, 이 탄소.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몇 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몇 개 있어야 된다? 예, 이걸 처음에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나눠보면 되잖아요. 이거 12g을 이걸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고 다른 말로 이걸 몇 개로 하자? 1몰계로 하자. 결국 1몰은 개수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1몰은 뭐다? 개수고요. 이거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이게 왜 나왔다고요? 네, 탄소 한 개의 원자의 실제 질량을 원자량의 그램 붙인 값으로 변환시켜줄 때 그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보려고 나온 거죠. 그리고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1몰은 아보가드로 수고요. 이건 6.0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한번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도 같다고 해볼까요? 이건 이제 뭐랑 관계 있냐? 바로 기체 부피 뭐랑 관계 있다? 22.4리터와 관계가 있습니다. 부피상으로 보면 22.4리터에 해당 그 안에 있는 이 부피 안에 있는 기체의 입자수 개수가 바로 1몰계인 거죠. 자, 요걸 차근차근 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원자량에 그램 붙이니까 이건 질량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바로 요걸 봅시다. 자, C의 원자량은 우리가 12라고 그랬죠. 그렇죠. 질량수와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성자수 원자 번호가 6이고 곱하기 2하면 질량수 뭐 원자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12가 나온다 이렇게 했죠. H 원자량은 1, O 원자량은 자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전에 했던 이걸로 이 암기법 있잖아요. 원자량을 어떻게 암기할 수 있는지 암기 안 해도 돼요. 어느 정도 주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암기하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얘 원자 번호 몇이에요? 수헬립의 부탄지수 8번이죠. 그런데 얘의 질량수는 6입니다. 이게 원자량. 산소의 원자량. 질량수는 곱하기 2 하니까 16이 나니까 이게 질량수입니다. 알겠죠? 이 질량수가 16. 그런데 이 질량수는 뭐랑 비슷하다? 원자량이랑 비슷하니까 산소의 원자량이 16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6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데요? 자, 이 원자량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양이요?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분자량. 자, 분자량은 어떻게 구해요? H2O, 물이죠. 이건 뭐라고요? 물입니다. 근데 H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네요. 그래서 H 원자량 몇 개? 2개. 이 2라는 작은 있는 H가 2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 원자량 2개를 더하고요. 그리고 O 원자량 하나를 더합니다. 한마디로 H 원자량이 1, 여기 1 더하고요. 또 다른 1 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16을 더하면 몇이 나온다? 18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이 분자량 이해되시나요?
지금까지 했던 무슨 원자량을 통한 이 분자량 구하는 방법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 분자량은 단위가 있나요? 이 단위 있어요? 예, 단위가 없죠. 단위 없습니다. 왜 단위가 없을까요? 이거는 원자량의 합이기 때문에 원자량 단위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자량도 단위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NaCl이 나오는데요. NaCl은 우리가 화학식량이라고 합니다. 무슨 식량이요? 이걸 화학식량이라고 놓습니다. 알겠죠? 자, 이걸 화학식량이라고 놓는데요. 이 화학식량은 똑같이 NA랑 CL 각각의 원자량으로 나올 수가 있죠. NA 원자량 플러스 CL 원자량 하면 실제로 NA는 얘가 몇 번인 줄 아세요? 얘가 소엘리베 포텐시플 11번이거든요. 근데 얘 질량수는 23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량도 질량수와 거의 비슷하겠죠. 이 질량수와. 그러니까 실제로 23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23이 나온 거고요. CL의 원자량은 35.5예요. 소수점이 나왔네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CL이 우선 원자 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소엘리브탄치산 플레 나마 알균황 0. 그렇죠. 17번이죠. 그러면 이게 원자 번호예요. 원자 번호. 그러면 이거에 곱하기 2하면 뭐예요? 34죠. 네, 34짜리 애가 있고요. 원자 번호가 17인 애 곱하기 2 했을 때 이게 질량수죠. 이걸 원자량과 비슷한 개념으로 그냥 놔도 된다 그랬죠. 이런 애가 있고요. 또 어떤 애가 있냐면요. C17인데 다른 애가 있어요. 다른 애. 35도 있고 또요. 36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CL은 되게 다양하죠? 이걸 동위 원소라고 그러거든요? 원자 번호는 같은데, 즉, 양성자수는 같은데, 원자 번호가 같으니까 같은 CL이에요. 양성자수가 같아요. 근데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걸 우리가 동위 원소라고 하는데, 이 동위 원소의 비율 중에, 뭐 얘만 혼자 크면은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는 거의 무시해도 되니까. 근데 다 비율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 비율적으로 평균을 내서 계산해보니까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소수점이 나온 거예요. 아니 질량수가 정수인데 어떻게 소수점이 나와요? 네, 이런 애들의 평균값이 바로 얘가 나왔어요. 실제로 이 존재비의 평균값이요. 이걸 평균 원자량이라고 해요. 아무튼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자, 이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NaCl을 다시요 줄소를 잘 잡을게요. 이런 게 나왔다. 이거의 화학식량이 얼마다? 그렇죠. 이거의 원자량, NA의 원자량, CL의 원자량 각각 더하면 된다. 그냥 이거예요. 원자량은 그냥 주어집니다. 사실. 주어지는데 그래도 그 원자량이 어떤 식으로 나오겠는데 질량수랑 관련이 있고 그런데 얘는 왜 이렇게 됐다? 얘는 왜 이렇게 됐다? 네, 그 평균값을 나타냈기 때문에요. 자, 이걸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요거 중요해요. 별표. 뭐가 중요해요? 요거요. 아니, 색깔이. 자,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별표.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게 이 1몰과 누구와의 관계요? 질량과의 관계입니다. 1몰과 누구와의 관계요? 질량과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분자량도 구하고 화학식량을 구했는데 이거가 이제 1몰과 어떤 관련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어떤 학생 물어봤어요. 이거 얘기 안 했구나. 미안해요. 자, 우리가 여기 분자량이라고 해갖고 여기 화학식량이 나와 있는데 왜 이건 화학식량이라고 뜻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NaCl은 분자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보게 되시지만 NaCl은 Na 플러스 옆에 뭐가 있고 Cl 마이너스가 있고 Cl 마이너스 옆에 또 Na 플러스가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자가 아니죠. 분자는 하나를 딱 뗄 수가 있는데 얘는 이게 계속되는 이건 결정 형태예요. 이렇게 뭐 어느 하나를 딱 떼내지 않는 형태가 분자는 아니죠. 이런 거 그냥 뭉뚱그려서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화학식량으로 이거의 양을 화학식량이라고 그래요. 자, 분자는요 좀 다르죠. 분자는 여기 산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얘는 요거 하나를 딱 뗄 수가 있다고요. 요거 하나를 딱 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거는 요거 하나를 딱 뗄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이건 분자가 맞는데 이거는 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분자식, 얘는
분자식이 아닌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이거 써줄래요? 화학식은 예를 들어 원자식과 분자식이 있고요. 둘 다로 표현 안 되는 건 그냥 화학식에 놓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원자식도 아니죠. 원자로만, 그러니까 NaCl 자체가 모두 원자는 아니잖아요. 각각은 원자지만. 그리고 분자도 아니잖아요. 이런 걸 그냥 화학식이라고 하고요. 이거의 양을 화학식량이라고 합니다. 얘는 분자니까, H2O는 분자니까 얘는 분자량이라고 하고요. 자, 참고로 알아주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바로 1몰과 바로 질량과의 관계를 본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1몰이란 건 질량의 그람 부치기죠. 알겠죠? 질량의 뭐 부치기? 그람 부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1몰은 질량과도 관련이 있지만 바로 숫자와도 관련이 있죠. 어떤 관련성이 있어요? 네. 1몰이란 건 개수를 의미하죠. 개수를 의미하는데 그 개수가 바로 아보가드로 수에 해당한다. 이거죠. 6.9 곱하기 10의 23승기요. 그러니까 1몰이라는 의미는 질량과로 또 관계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수와도 관련 있는 다리 역할을 하죠. 참고적으로 또요. 1몰은 특히 기체 부피에서 무슨 부피에서? 기체 부피에서 0도씨, 몇 도씨? 0도씨 기압. 어때요? 온도와 바로 압력이 나와 있죠. 이렇게 압력이 나왔을 때 그때의 부피가 몇이다? 22.4리터입니다. 별표 쳐주세요. 0도씨 기압에서 몇이다? 22.4리터 이다.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죠? 꼭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쓴 게 있어요. 바로 몰수와 화학식 양이죠. 알겠죠? 몰수와 화학식 양. 아까 전에 선생님이 화학식이란 거 바로 원자식이나 분자식 이런 게 화학식이라고 그랬죠. 이 몰수는 질량과 관계가 있다는 거는 바로 이러한 원자식, 분자식과 같은 화학식량을 통해서 몰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 치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수가 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이 몰수 몇 몰인지가 다리 역할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탄소가 12g이 있어요. 탄소가 몇 그램? 12g. 그럼 몇 몰이요? 1몰이요. 탄소가 그럼 24g이 있어요. 탄소가 몇 몰이요? 탄소. 탄소 몇 몰? 2몰이죠. 2몰. 이렇게 질량과 몰수는 관계가 있는데 그걸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거예요. 알겠죠? 다시요. 자,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색이 아닌데 어떤 색으로 하지? 자, 제가 얘기했다시피 요거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원자량이죠. 탄소의 원자량. 이 원자량과 몰수는 관련이 있죠. 무슨 수는? 몰수는 관련이 있습니다. 이 원자량과 몰수와 관련이 있어요. 자, 다시. 자, 원자량 몇이에요? 12죠. 탄소의 원자량이 몇이요? 탄소 원자량 12. 그런데 이 탄소 원자량 12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2를 이건 질량이잖아. 이건 질량. 이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온다고요. 알겠죠? 그리고요. 24g인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온다고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이걸 공식으로 나타낸 게 이겁니다.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누면 여기 화학식량이라고 돼 있는데 화학식량 안에 원자량 있잖아요.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누면 바로 몰수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몰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질량과 몰수를 안다면 화학식량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관계성을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이 비율 알겠죠? 탄소 12g 있을 때 1몰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원자량 12로 나누면 1몰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에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24g이 왜 2몰이냐? 이거는 원자량으로 나오니까. 알겠죠?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1몰과 질량과의 개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네. 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헬륨을 볼게요. 헬륨. 헬륨은 여러분, 헬륨이 예를 들어서 몇 그램 있다고 해볼까요? 4g 있어요. 그럼 몇 몰이에요? 헬륨 원자량이 12로 나누면 안 되겠죠? 여기서 헬륨 원자량은 몇이에요? 원자량이 3이다. 맞죠? 그러면 얘는 실제로 몇 몰이에요? 1몰이에요. 헬륨 1몰. 그럼 예를 들어 12g 있어요. 그러면 몇 몰일까요? 3몰이요. 이 배경에 뭐가 있냐? 바로 4g을 원자량으로 나누면 1몰이 나오고요. 12g을 원자량으로 나누면 3몰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이 H2O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H2O는 우리가 18이 나왔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H2O 18g이 있어요. 그러면 몇 몰이요? 네, 1몰이죠. 1몰. 그 이유가 뭐예요? 18로 나누면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36g 있어요. 몇 몰이요? 2몰이요.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바로 질량을 뭘로 나누면 되니까 바로 화학식량. 여기서는 분자량으로 나눈 거죠. 또 한번 해볼까요? NaCl이 있습니다. NaCl의 화학식량이 58.5인데 58.5g이면 1몰이죠. 그러면 58.5g 있으면 NaCl이 1몰 있다는 얘기가 왔어요. 얘를 쟀는데 58.5예요. 그럼 얘 1몰 있네 이거라고요. 얘를 쟀는데 얘가 18g이에요. 얘가 1몰 있다고요. 알겠죠? 이해되세요? 자, 알겠죠? 만약 물이 있는데 물을 재니까 36g이에요. 그럼 얘가 2몰이라고요. 그 안에는 이런 공식이 숨어져 있는 거죠. 자, 이제 1몰과 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에는 요걸 안 썼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얘는 몰수 어떻게 구해요? 1몰일 때 아보가드로 수가 몇 개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그러면 어떤 입자수를, 그쵸? 입자의 개수를 이걸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요. 입자수가. 그럼 얘 몇 몰이에요? 1몰이에요. 이거의 2배가 있어요. 2몰이에요. 이거를 공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번에 부피입니다. 부피는요, 이제, 여긴 안 썼지만,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법칙? 요거는,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과 관계가 있었거든요.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가 법칙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만든 규칙성이에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일정 온도, 압력, 부피에서 같은 압력, 같은 온도, 압력, 부피에서 같은 수의 뭘 갖고 있다? 입자를 갖고 있다. 기체 입자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같은 온도, 압력, 부피에서 같은 수의 기체 입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네모, 이걸 부피라고 할게요. 상자 이 안에 이런 알맹이가 3개가 있어요. 몇 개? 3개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부피에서 뭐 이런 애도, 그러니까 이런 애만 들어가 있는 것도 얘도 몇 개 있다? 3개 있다. 자, 그리고 어떤 미지의 기체가 있는데 기체의 입자수도 몇 개 있을 거다? 3개 있다. 심지어 얘네의 혼합물 3개짜리의 이 혼합물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3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3개가 있네. 이런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데요? 같은 온도, 압력, 부피에서 같은 수의 입자를 포함된다는 거에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바로 이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온도를 몇 도라고? 0도로 하고, 온도 몇 도? 온도 0도라고, 기압을 몇 기압? 압력 1기압으로 했을 때 몇 리터에서 22.4리터 부피에서는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있대요. 어떤 기체든 상관없이. 그게 몇 몰?
1몰 개수가 있는 거죠. 아보가드로 수계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요 0도씨 1기압에 22.4리터이다. 이 안에 몇 몰의 기체가 있다고요? 1몰의 기체가 있다는 건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의 특정한 상황인 거죠. 같은 온도, 압력, 부피에서 같은 수의 입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거는 0도씨 1기압 20.4리터에서는 모든 기체의 몰수는 같다. 이것과 같다고요. 알겠죠? 이게 왜 중요한데요? 자, 이것도 같이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2.4리터일 때 몰수가 몇이에요? 그 안에 22.4리터 안에 1몰계의 기체 입자가 있는 거죠. 알죠? 이게 만약 22.4리터라면 이 안에 기체 입자수가 1몰계가 있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22.4리터가 아니라 이거의 2배 몇이에요? 그렇죠. 44.8리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몇 몰이 있을 거다? 이 안에는 2몰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패턴을 아시겠나요? 요거 다 썼으면 이 패턴 몇 가지? 바로 자, 얘 패턴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요 세 개는 요 세 개는 바로 몇 몰과 관계 있어요? 몇 몰과? 1몰과 관계 있죠? 한마디로 1몰일 때의 화학식량이란 건 1몰일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1몰일 때의 질량. 화학식량에 그람 붙이면 1몰일 때의 질량이죠. 화학식량에 그람 붙이면 1몰일 때의 질량이죠. 그리고요. 6.9 10의 23승은 1몰 때의 개수를 말하고요. 20.4리터는 물론 0도씨 1기압에서 때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의 1몰 개수를 말하는 거죠. 입자수를. 그러니까 밑에 분모에 있는 건 다 뭐에 해당한다? 수, 질량, 부피의 1몰일 때의 질량, 1몰일 때의 수, 1몰일 때의 부피에 해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하는 질량을 1몰일 때의 질량, 즉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당연히 몰수가 나오고 잠깐만 이거 동그라미 치면 안 되겠다. 당연히 몰수가 나오고 그리고요 어떤 입자수를 관찰하면 1몰일 때 입자수를 나누면 당연히 그 몰수가 나오고 또요 어떤 0도씨 1기압에서 어떤 기체의 부피를 발견하면 그때 22.4리터 나오면 그 안에서의 기체 몰수가 나오는 거죠. 기체일 때만 그래요. 기체일 때만 알겠죠. 자, 이렇게 알겠죠? 이 관계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원자량이란 걸 쓰고 이 원자량에 g을 붙여주기 위해서 1몰이란 게 있었다. 1몰은 아보가드로 수와 관련이 있고 아보가드로 수고요. 6.02 곱하기 10의 23개 개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체 부피에서 22.4리터와 관련이 있죠. 자, 이 관련성을 나타낸 게 바로 얘네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각각을 알 수가 있어요. 각각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질량 그리고 수, 기체 부피를 알았을 때 각각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책 정리 올려주세요. 사진 잠깐 찍어서.